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어제의 피로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로 당연히 반등에도 에너지가 좀처럼 모아지질 않았는데요. 이 와중에 2차전지랑 바이오에서 심상치 않은 투매가 나오면서 뭐 지수랑 상관없이 투심이 완전히 얼어붙었던 그런 개미들의 어떤 곡소리가 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심지어 그 설 연휴 때 오키나와까지 가서 제가 라이브 키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던 게 3월 31일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무조건 피해야 될 종목들의 3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내가 외국인이라면 공매도 맛집으로 파란 리본을 갖다 붙일 종목들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보통 이제 현실에서 맛집의 어떤 그 기준은 간판이 오래된 곳, 그 다음에 뭐 TV에 나왔네 그런 홍보 문구를 특별히 적어놓지 않은 곳, 그 다음에 단일 메뉴 혹은 메뉴의 가짓수가 적은 곳,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공매도 맛집의 선정 기준이 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 그 다음에 유튜브나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같은 데서 마바라들이 주로 약을 팔았던 종목들, 그 다음 이제 3번째가 바로 실적에 비해서 시총이 지나치게 비대한데 그걸 신도들이 구태여 방어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딱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들이 다 투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2차전지 그 배터리 종목들, 그리고 삼천당 같은 마바라들이 약 팔았던 그런 K바이오 종목들이었는데,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사상 최저가를 또 갈아치우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이성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에코프로는 여러 계열사들의 실적을 중복 카운팅하는 지주사입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서 그 지주사의 실적을 내는 상장사 대비 시총이 한 20%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 에코프로는 아직도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고평가예요. 그럼 이제 또 뭐 여기는 수지 계열화라서 괜찮네 뭐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실적을 더블 카운팅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 배터리 광풍 당시에 이 에코프로 2025년 적정 주가가 407만 원이라고 그런 개소리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 5대1로 액면 분할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지금 80만 1,400원이 올해 적정 주가인데, 오늘 에코프로 4만 원도 위태위태하다가 마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삼천당의 경우는 제가 진짜 입에 정말 그 칼을 물고 경고를 했던 그때 주가 21만 원에서 오늘은 13만 원도 장중에 깨져서 기어이 앞에 12자가 붙었었고, 어제 내일뉴스에서 전해드린 삼천당 제약의 거짓말 이라는 2대12 기사 시리즈가 드디어 이제 2편이 공개됐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약을 팔던 S패스가 원천 기술 특허 전략에 실패했다고 폭로가 나오면서 오늘 또 삼천당 주가는 나락을 가버렸고요. 근데 이 에코프로랑 삼천당의 공통점은 이제 뭔지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아니 참, 여기 거래 중지 중인 금양까지 더해서 그 셋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계속 그 물타라는 마바라들 지령도 제가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고 다 말씀드렸죠. 자, 근데 오늘 왜 이제 새벽에 미국 증시도 나름 선방을 했는데, 또 외국인 공매도 개시된 지도 벌써 2달 차라서 딱히 새롭게 타겟이 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런 종목들 나락을 가버렸냐? 여기도 무려 3가지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미리 전해드렸던 미국 공화당의 IRA 보조금 조기 폐지에 대해서 근데 현재 하원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저항할 조짐이 없다는 관측이 워싱턴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상하원 다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주말 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에다가 이 IRA 세액공제 전면 폐지를 묶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는, 이게 공화당 내 어떤 일부 강경파 의원들만의 주장인 줄 알았는데 아예 당론으로 픽스가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의 경우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만 앞당긴다는 게 초안이었는데, 요걸 다시 2028년으로, 그러니까 총 5년을 뚝 잘라먹는 이게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배터리 부품에서 핵심 광물 그리고 태양광 풍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독성이 조금 더 강해졌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다가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 신용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용은 뭐 신용이 좋냐 나쁘냐 뭐 이 사람 신용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빚이에요, 빚. 그 1분기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1분기니까 3월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 7천억으로 작년 말보다 무려 2조 8천억 원이 더 불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의도에서는 어떤 찌라시가 돌았냐면, 금감원이 조만간 그 증권사들의 신용거래를 손볼 것이다, 이런 소식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바라들 얘기 듣고
2차 전지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뭐 삼천당 같은데 최근 물타기에 들어갔거나 어설프게 저점 매수한답시고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미수 쓴 사람들은 곧 청산당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냅다 외국인 공매도 세력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건 조합해야 제맛이라고 오늘 완전히 강스파이크 같은 매물 폭격을 하면서 안 그래도 취약했던 수급이 완전히 그냥 제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색정보통 대신에 저도 좀 냉정하게 내일 뉴스를 진행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이거 정말 이대로 가면은 곧 뉴스에 뭐 번개탄 어쩌고 일가족 어쩌고 그런 소식 진짜 뜨게 생겼고, 아무리 그렇게 제가 죽자사자 말렸는데도 참 아직도 제 영상 댓글에 보면은 그 배터리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은 예전에 그 배터리 광풍 때 뭐 저한테 악플을 달았거나 뭐 욕설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당시 배터리 아저씨 나오는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나는 공부 다 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손절을 몇 번씩이나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그 인간들이 자꾸 팔지 말라고 뭐 빅뱅 폭발이 곧 온다, 바인딩 계약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 또 물반 고기반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거기서 평단을 더 낮춰보겠다고 돈을 더 갖다가 물을 탔던 분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절반가량은 더 이상 현금이 없어서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신용미수를 땡겨서 주식을 추가 매수한 분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국에서 앞에 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당장 주식담보대출 이것도 증권사들한테 총액을 줄이든가 아니면 담보비율을 높이라고 하면 바로 이게 그 신용미수 쓴 분들한테는 뭐 증거금 추가 요구로 돌아오는 거고, 거기다 주식까지 이렇게 더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죠. 그럼 이제 개장 전 동시효과 그 8시 30분부터 50분까지 주로 증권사 개인 계좌 반대매매 터지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오전 10시에는 CFD 반대매매, 그 다음에 오후 2시에는 스탁론 반대매매가 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아침에 8시 반부터 반대매매로 털린 분들이 출근길에 뭐 모닝커피라도 마음 편하게 사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전 10시에 또 한 번 CFD 반대매매로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그날 점심에 뭐 제대로 된 거 먹고 이럴 때일수록 힘내자 이렇게, 그래서 돈 더 쓰겠다는 비율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오후 2시에 스탁론으로 또 털린 분들은 그날 저녁에 뭐 회식이든 아니면 뭐 외식이든 하여간 돈을 쓸 생각이 들겠냐고요. 당장 내일 주가 또 떨어지면 담보비율 내려갔다고 증거금을 더 갖다 박든지 주식을 또 털리든지 그럴 텐데 과연 오늘 저녁에 입맛이 납니까? 그럼 집에 이제 치킨 2마리 사가지고 갈 거 1마리로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저녁 약속은 내가 내야 되는 자리면 억지로 미루던가 아니면 뭐 싼 걸로 먹던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대한민국 내수경제의 악영향이고 또 골목 상권에 큰 피해를 주는 거고 거기다 또 가족들한테 또 죄악을 끼치는 짓거리입니까? 이래서 제가 그 마바라들은 가정 파괴범이나 진배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진짜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그 인간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그놈의 2차 전지는 바닥이 언제냐? 사실 고점은 어느 정도 징후가 있지만 이 바닥이 원래 더 맞추기가 힘든 법인데, 그럼 뭐 고점 징후는 뭐냐? 그렇죠. 내 유튜브에까지 추천 영상으로 배터리 그 두 놈 떠드는 영상이 떴다. 그때가 바로 이제 고점이었고, 그다음 이제 제 유튜브 채널 그 런던 고라니 채널에 전설의 댓글이 있었죠. 쇼귀즈라고 아냐? 이제 이거 아무래도 숏 스퀴즈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결국은 이제 강제 청산당하는, 그거는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누군지는 몰라도 본인이 주식 천재라고 완전히 이제 자아 도취돼가지고 곧 부자가 될 거라고 의기양양함이 아주 그냥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저한테 이 새끼 가소롭네 이렇게 해서 쇼귀즈라고 아냐 이렇게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바로 그때가 에코프로를 비롯한 온갖 2차 전지주들 뭐 엔캠부터 해간 뭐 코스모 신소지 어쩌고 그런 애들 주가의 어떤 산드라박 머리 끝에 그 정말 트리트먼트도 안 먹는 그 갈라진 그 끝이었죠.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주들의 바닥은 언제냐?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는데, 그 배터리 두 놈 중에 한 놈이 길거리에서 몰매를 맞든가 아니면 오밤중에 뭐 괴한에 피습을 당하든가 하여튼 그런 물리적인 사태가 일어나서 그게 뉴스에 떠야, 그래서 전 국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걸 알게 돼야 그때가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그 신도들이 이제 비로소 본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자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클라이막스 단계라고 보고요. 근데 아직도 뭐 믿습니다, 속상하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전히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이 참교육을 당했다는 뉴스가 뜨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럼 이제 영원히 그런 소식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그냥 계단식 하락으로 결국 쭉 내려가다가 외국인 공매도들조차 아유 이거 공매도 쳤다 몇 푼 남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치기도 귀찮다고 방치하는, 그래서 거래량까지 완전 죽어버리는 그 단계까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도대체 언제냐?
요거는 이제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당장 미국에서 내년 11월이 중간선거인데 여기서 공화당이 완전히 대패하고 트럼프까지 레임덕으로 직행을 한다고 쳐도 갑자기 그 민주당에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되살리자 그리고 IRA를 부활시키자 이렇게 나설 만한 사람이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이미 유태인들이 지금 단속 들어간 이런 상황에서 세액공제 보조금 이런 걸 도로 늘린다고 하면 과연 이게 명분이 있나요?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그리고 이런 게 여론의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그런 2차 전지 실적 턴어라운드를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혼자 나서가지고 다시 세액공제 IRA 살리고 미국 정부 지원 늘리자고 과연 일론 머스크 혼자서 그걸 다 해낼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2차 전지 실적 턴어라운드는 왜 유럽을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 EU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 기준을 확 낮춰서 완성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 하나를 만들어낼 때마다 계속 벌금을 물리는 거. 이게 원래 올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었는데 작년 그 유럽연합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승리하면서 이게 결국은 2027년까지 미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럽연합 총선 전후로 계속 그 생중계까지 했던 거고 결국은 그래서 정치가 경제 위에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이 2026년이니까 내년 연말부터는 슬슬 떨집에 들어가도 되냐? 2027년에 다시 그 내연기관차 벌금이 부활되는 걸 기다리면 늦는 거 아니냐? 라고 하기에는 또 여기 중국이라는 변수가 만만치가 않은데 이미 NCM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부터 LFP 그 리튬 인산철 이거를 이제 또 중국이 뛰어넘어가지고 나트륨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까지 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진화 속도가 이거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거기다 이제 러우 전쟁 종전도 그야말로 이제 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 러시아의 경우는 CATL, 샤오미, 화웨이, 지리 이런 중국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완성차 브랜드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푸틴 입장에서 러우 전쟁을 아무리 승전으로 마무리했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 풀어서 경제 개발시키고 그러면서 인프라에 투자할 텐데 여기도 또 지금 벌써부터 중국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세 번째 오늘 2차 전지 나락간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중국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CATL은 중국 선정거래소에 상장돼 있었는데 이번에 홍콩 증시에 추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화제를 모았던 게 뭐냐면은 그 CATL IPO 주관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사측의 뜻에 따라 미국계 투자 자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전체에서 외국계 자금 비중이 제일 높은 홍콩 증시에다가 상장을 하는데 여기 월스트리트 놈들은 꺼져라. 양키 놈들 돈 안 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IPO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뭐 쿠웨이트, 카타르, 싱가포르 이런 국부 펀드에서 대규모로 이제 돈이 몰려 들어가지고 7조가 넘게 증거금이 들어왔고, 그래서 홍콩 증시 올해 연간 IPO 규모 통틀어서 최대 액수로 상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CATL이 상장돼 있던 선정거래소는 어차피 중국인 전용이라서 외국인들의 거래가 불가능했었고, 그럼 이제 이번에 홍콩 증시에다 추가로 상장을 그래서 하게 된 건데, 그 홍콩 증시 공모청약에는 미국 놈들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CATL 주식이 사고 싶으면 상장한 다음에 장중에 매수하든지 말든가 그건 니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러니 오늘 한국 증시 외국인들이 공매도든 순매도든 하여간 K 2차 전지 팔고 홍콩 CATL로 가서 자금이 거기 가서 붙는 게 오늘 우리 2차 전지주들 급락의 원인으로 또 작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 상장 첫날 CATL 주가는 당연히 뭐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했는데, 근데 정작 제가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이번 CATL 홍콩 증시 상장에 대해서 그 CNBC가 보도를 했는데,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은 90%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헝가리 2차 전지 공장에 투자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 K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뭐 이것도 좋은데, 지금 제목에 보신 대로 CATL이 EV 붐, 그러니까 전기차 대유행을 타고 홍콩 증시에 데뷔를 했다. 이렇게 제목이 붙은 거예요.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여기만 전기차 붐이고 그 수혜주가 CATL로 이렇게 수혜가 됐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여름이 됐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경량 패딩을 입고 나갔었는데 오늘은 또 반팔 반바지도 더워 지금. 자, 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법적인 판단을 부탁드렸는데요. 저한테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대법관이고 전원 합의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르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하여간 뭐 세상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고 자초지종을 먼저 소상히 아뢰자면
벌써 2년 전이 됐는데 2023년 11월 2일에 선대인이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2차전지 주가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를 놓고 자기랑 1억 내기 하자고, 그러면서 여기 런던 고란이 저를 언급하면서 왜 내기에 응하지 않냐고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 지금 엔캠, 코스모 신소재, 금양은 뭐 거래 정지고, 하여튼 뭐 주가를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하여튼 근데 당시 어떤 사람이 뭐 선대인에 대한 충성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 제 유튜브에다가 저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고, 그걸 또 그 배터리 그 네이버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스스로 이제 내가 이런 거 써서 한 방 매겼다 이렇게 자랑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제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다 이제 선대인이 나중에 저를 경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수사를 받게 됐고, 그게 이제 검찰까지 넘어간 다음에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 선대인 관련해서는 나도 무관용 원칙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약플러도 제가 로펌을 통해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이런 걸로 신상을 제공하지 않지만 네이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 그 작성자 아이디를 통해서 신원을 특정해서 그 수사 결과 그 악플러가 최근에 벌금 1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펌에서 빨리 민사도 좀 들어가자고 지금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거를 이제 설문에다 올렸죠. 그래서 1번, 보안이 이미 돈 많이 날린 것 같은데 불쌍하니까 민사는 봐줘라. 지금 그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글 쓴 수준을 봐서 중간에 뭐 스마트머니로 뭐 손절이나 아니면 무슨 적당히 익절하고 나왔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그냥 물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번은 봐줘라. 그다음에 2번, 도저히 반성할 것 같지 않으니까 민사까지 한 돈 1,000만 원 그냥 때려가지고 금융치료 들어가라. 그다음에 3번은 기타 의견. 이렇게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재 306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런던 고라니 구독자님들 전원 합의체의 결과는 뭐냐? 바로 2번이 90% 이상의 압도적 비율로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몇 분의 이제 글을 좀 읽어드리자면, 우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2번을 찍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니미 4863님께서는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후퇴하는 적을 자비롭게 보내주면 다음에 더 큰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순신 장군님도 외적을 그냥 곱게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소인배에게는 자비는 또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마음이 힘들더라도 마지막 응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저도 진짜 이거 보고서 완전히 짠했는데, 이런 의견과 함께 2번을 판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상처엔 후세인 님께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 1번입니다. 이미 가족 불화, 남은 건 몸뚱아리뿐. 저런 글 쓰는 거 보면 사회생활도 힘든 사람일 듯합니다. 진심 궁금한 게 이런 좋은 방송 구독자가 왜 늘지 않을까,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판결하신 구독자님 중에서는 이제 환희님께서 고라니 채널과 선대인 채널, 네이버 카페나 종토방에 사죄글 올리면 용서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제 고라니 전원합의체 대법관님들의 판결을 따라서 2번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유튜브 댓글 관련해서 법적 대응하는 건 이번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라니. 자, 이제 다시 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서, 참 어젯밤에 미국 증시 이제 하락 출발하는 거 보면서 그 무디스가 그래도 세계 3대 신평사인데 거기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깎았는데 그 미국의 주가가 오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눈 딱 뜨고 보니까 어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부 상승 마감으로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참 어제 영상 제목처럼 진짜로 무디스가 그 무가 없을 무자로다가 디스가 안 통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유태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공작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 어떻게 미국의 재무장관이 무디스 실력 좆도 없다고, 그럼 신용평가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태인 장학생 스캇 베슨트가 그런 발언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웃기는 거는 여기에 완전히 긁혀버린 무디스가 뭐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라는 게 신용을 안 한다고? 거기다 월가 출신인 인간이 우리를 대놓고 매겨? 그러면서 무디스가 바로 어제 추가로 이제 월가 대형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또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이름부터가 미국의 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연준이 창설되기 전에 연준 역할을 직접 하던 모간은행의 전신이죠. JP 모간 체이스, 그 다음에 웰스파고, 이런 데를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한다고 무디스가 후려쳤고, 여기다 추가로 롱텀 디파짓 레이트, 이거는 이제 정기 예금에 대한 신용등급인데 이것도 기존 AA1에서 AA2로 깎아버렸어. 자, 이 말인즉슨 여기 돈 맡기면 떼일 가능성이 한 단계 올라갔다, 이런 소리예요. 그것도 세계 3대 신평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걸 보고 그럼 예금에서 돈 빼서 주식 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더니 결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으면 코스피 코스닥이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태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미 주말 라이브 때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무디스 대주주는 유태인들이고 단일 주주 중에서 제일 큰 주주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 워런 버핏이 이끄는, 근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도 유태인들이 결국 또 똑같은 대주주다. 그러니까 이제 풍차 돌리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해버린 이 엇박자는 결국 언젠가는 한번 월가를 때리고 우리한테까지 파급력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차원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월가 대형 은행들 예금 등급까지 내려간 이런 급의 스트레스는 결국 누적이 되고 있다가 언젠가는 한번 빵 터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마침 오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저랑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최근 미국 경제지표에 트럼프 관세의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아니란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띄우면서 당장 주식시장만 봐도 한 10% 하락했다가 도로 10% 그대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엄청나게 나태한 반응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하시라도 10% 정도의 하락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관세 영향력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현재 주가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 너무 높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산 가격은 여전히 오버밸류드, 그러니까 고평가 내지는 버블이 낀 것 같아 보인다. 거기다 현 시점에서 이제 신용이 나빠진 게 리스크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JP모건이 과연 자기네 회장의 말대로 여기서 하방으로 공격을 좀 시작할까요? 자, 그럼 이제 BNP 파리바에서는 이제 우리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마당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에 가까운 분석을 내놨는데, 일단 최근에 대미 수출이 2자릿수 넘게 급감했는데 한국 정부가 첫 번째 추경으로 12조 2천억,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경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최대 30조 규모로 마련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나갈 걸로 보는데, 그럼에도 한국 GDP 성장률은 추가로 하향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여기 조건으로 미국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성장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저처럼 살은 찌는데 기운은 없는, 제가 또 이제 뚱뚱한데 또 저혈압이에요, 또 심지어. 하여튼 이런 증상이 미국에서 나타나면 한국 GDP가 올해 0.9%,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잠재 성장률 전망치 2%에 턱없이 모자라는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이거를 이제 방지할 관건으로는 우리 이제 민간 소비랑 건설 투자, 이게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꼽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민간 소비는 지금 그놈의 배터리에 완전히 감전당해가지고 지금 감전당하기 직전인데 지금 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BNP 파리바에서는 이렇게만 이제 경고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역시 신용정보, 채권 추심, 결국은 이제 한 번은 시세가 온다고 저는 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모처럼 이제 골드만삭스가 1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관세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골드만삭스는 그 플랜트 5 및 향후 공사에 있어서 로보틱스 도입을 통한 자동화 수준 향상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운영 효율성 제고와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대요. 또 여기 이제 대규모 생산 능력과 운영 규모가 경쟁력의 어떤 핵심인데, 삼성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평균 공사 기간을 업계 평균 48개월 대비 훨씬 짧은 29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거의 40% 줄이는 거죠. 이런 경영진의 발표를 주목한대요. 그리고 향후에 ADC,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 이 분야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ADC 전용 생산 시설은 2025년 1분기부터 가동 중이고, 의약품 완제품 이 DP 라인은 2027년 1분기부터 가동 예정이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페일로드 링커 기술력 및 신규 모달리티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고, 궁극적으로 통합형 원스톱 CDMO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나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가가 135만 원의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다만 향후에 이제 새 정권 출범에 따라서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배구조 관련 이슈, 뭐 순환 출자 관련해서 이제 잠재 리스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오 시밀러 생산 관련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업에 대해서 JP모건이 5월 16일부터 스팀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스텔라 블레이드는 6월 10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예약 판매 3일간 약 11만 1000장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일단 주가 약발을 받긴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약 60%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현재 스팀 글로벌 판매 순위는 4위, 중국에서는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래서 이제 JP모간은 그 2025년에서 2026년 예상 판매량 200만 장을 무난히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예요. 그다음에 이제 5월 22일 니케 중국 출시 이후 스텔라 블레이드와 니케 글로벌 중국 버전 간의 IP 콜라보가 6월에 예정돼 있다. 그래서 2026년 기준 PER 16.9배 수준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나온 시프터 목표가가 75,000원에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리에 대해서도 JP모간이 1분기의 대형 손해 사건, 이게 이제 LA 화재, 미얀마 지진, 한국 산불 등에도 위험 예산 범위 내에서 손실이 관리됐다. 그래서 1분기 코리안리의 위험 예산이 5,230억이었는데 실제 손실은 4,860억 원에 그쳤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언더라이팅 변동성 감소 기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그래서 코리안리의 올해 2025년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2,160억 원에서 2,980억으로 상향하고,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 예상치는 기존 370원에서 510원으로 역시 올린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기존의 10,000원을 이번에 11,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도 JP모간에서 커버했는데, 특히 이제 수주 관련 업데이트가 인상적인데, 폴란드 EC2 계약, 이거는 최종 단계에 있고 수익 인식 공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 있어서는 올해 및 내년 2년간 모두 풀 캐파로 가동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폴란드 외에서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데, 슬로바키아, 페루, 루마니아, 그리고 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그리고 최근에 사측이 생산 능력의 확장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게 어떤 수주 자신감을 반영한 거다. 그래서 현대 로템의 목표 PER을 현재 14배에서 15배로 올리겠다. 그럼 현 주가 대비 최소 4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목표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이번에 15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전 여러분들 안방으로 아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이고요. 내일 마침 그 대선 후보들의 교집합 테마라고 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먼저 산업계 녹색 성장 돕는다, 요 발표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실무위원회 개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GC진홈하고 링크솔루션이 수요 예측 쪽 이어가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은 연준임원 연설이 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 실적 발표는 그 중국의 구글이라고 해서 이제 로보택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 바이두,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 그리고 미국 유통체인점 타겟, 이렇게 실적 발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는 코로나 때 재택근무 대장주로 꼽혔던 줌비디오, 그리고 그 데이터 클라우드 전문기업 스노우플레이크 실적이 발표 예정입니다. 자, 오늘 다소 여름이 일찍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무더운 하루였는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